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좀 많이 달라지네요. 지금 보니까 다우지수는 올랐고 네.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소비 쪽으로는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고 예. 그 전날 많이 올랐던 AI 관련주들은 또다시 뭐 고점 논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S&P 500 이제 11개 업종이라고 하는데 어제 테크놀로지 쪽, 테크 쪽 빼고 10개 업종이 다 올랐으니까 네네. 나스닥이 이제 조금 그거하고 뭐 마이클 버리가 작심하고 이렇게 그거 좀 살짝 긁힌 것 같죠 최근에. 마상 입었나 봐요. 마상. 예,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다우지수 한번 살펴보니까 예. 이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 장중 최고치로 볼 것 같으면 10월 29일 날 48,040 그러니까 48,000이 아직까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올라서는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가 올라서 저렇게 다우만 올랐나 싶었더니 주로 이쪽이네요. 머크 4.8%, 네. 암젠 4.6%. 거기다 다우 종목은 아닙니다만 다우에서 쫓겨났습니다만 화이자가 어제 얘도 한 4.6%.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건가? 정민앵커의 그 SBR 중에 이제 B가 움직일 때인가? 우리도. 아니 저의 SBR이 아니라 아유, 그나저나 뭔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장 보니까 사실 오전장만 봤을 때는 좀 마음이 놓였는데 오후 네. 보니까 막 이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자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경계 심리도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오래 들고 가기가 불안한가 봐요. 네, 그래서 랠리는 거침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도 들고 또 그러네.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얘기 많이 못 해드리는 거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친구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 또 종목에 대한 정보도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민앵커 보러 온다 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계신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머니랩 한번 들어가 보셨겠죠, 그분들도. 네, 투자 최종 판단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분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뭐 들쭉날쭉합니다. 뭐 미국도 우리도 그리고 다 뭐 역사적 최고치 근방에서 이제 더 가느냐, 좀 쉬었다 가느냐 갖고 고민하는 것 같고, 거기다 뭐 뉴스도 이래저래 혼재해 있는데 맞아요. 이제 대표님 또 일주일만 오셨으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좀 정신없었던 한 주간입니다. 좀 정리해 주시면. 확실히 9, 10월을 잘 넘어갔다 싶었더니 9, 10월을? 예, 변동성이 원래 늘 있는 게 9, 10월이었는데 잘 넘어가서 정말 다행이다. 네. 예, 제가 여러 가지로 그 경고를 드렸었는데 예, 기여하셨죠. 예, 그래서 잘 9, 10월 넘어가서 처음 랠리에. 예방주사 맞았고 다행이다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보니까 역시 그게 좀 지연돼서 나타나는 11월 들어갖고는 변동성이 정말로 말씀 주신 대로 어제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죠? 예. 이게 2% 이상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역시 이제 다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뭐 정말로 슬금슬금 하더니 마이너스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장중에 놀랐는데. 마이너스까지 네. 갔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실은 단기에 워낙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아까 앞에서도 코멘트 나왔지만 이제 환율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일단 불안함이 자극이 되는 맞아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적어도 최근 들어와서 11월 들어와서는 우리 편 아닌 것 같고 외국인들이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수급상에서 이전에는 서로 이제 합신 단결해 갖고 네가 살 때는 내가 쉬고 내가 살 때는 네가 쉬고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왔었는데 11월에는 일정 부분 확실히 차익 실현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걱정할 만한 거냐.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외국인과 관련해서 너무 지금 환과 관련해서 이제 엮어서 걱정하는 이 톤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약간 공포스러운 얘기까지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나오던데 네. 그건 좀 확실히 저는 과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많이 올랐고 전 세계 1등이다 보니까 또 시기 질투도 많이 받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잘 다지고 나면 또 다른 또 괜찮은 또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떠나 있을 때는 아니고 이제 시장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실 단기 트레이딩 잘못하면 수익이 엇박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 지수 투자 말씀드리는 지수 게 투자. 이 못 쫓아갑니다. 이거 예. 이거를 쫓아갈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정말 주식의 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쪽 예. 흐름 좋았는데 이거 다 상승폭 반납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그러니까 유입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 이상 예. 상승하다가 다 그냥 절반이나를 토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따라 사셨던 분들은 어제 사실 마이너스로 끝났을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제 오늘 올라가면 또 이제 괜찮은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상당히 시장에 먹기 어려운 예. 그것만은 좀 분명하다. 그래서 좀 진득하게 투자를 해야 될 때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약간 그거 이제 힘이 좀 딸리니까 이제 또 이제 추가 랠리를 위해서는 또 호재를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동안 뭐 셧다운 이제 해제 쪽으로 가닥이 잡히니 오케이 그러면 거의 뭐 한 1조 달러 가까이 이렇게 쟁여놓은 재무부 그 현금이 이제 뭐 정부 지출을 통해서 또 공급될 거고 그래서 또 시장에 조금 이렇게 말라가던 유동성 공급의 희소식이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해석도 나옵니다. 네. 어. 충분히 뭐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얘기고요. 얘기. 이제 다만 이제 그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 1조 달러가 쓰임새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네.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그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은 사실 뭐 엔비디아만 매각한 건 아니고 T모바일도 매각을 했고 규모로만 보면 T모바일이 더 크잖아요. 91억 달러.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뭐 오픈AI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하필 AI 고점, 거품 논란을 좀 부추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I 종목을 1등 AI 종목을 팔아서 비상장 1등 오픈 AI AI. 종목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빼서 한쪽에다 넣는 네. 합쳐 보니까 오 마이너스가 나 버렸는지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어제. 아.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가 10월 한 달간은 제가 그때 그 능력 있는 그 전도사 목사님처럼 치유의 은사처럼 예.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그 계약만 맺으면 상장돼 있는 기업 주가가 폭등하는 예. 그게 10월에 저희가 봤던 모습인데 예. 지난주에 오픈 AI CFO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아, 정부의 예. 백스탑. 예, 정부 보고 우리 이거 다 빚내서 투자할 건데 너희가 이거 우리 저기 지급 보증해줘. 예, 예. 이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거꾸로 보면 쟤네 자신 없나 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젠슨 왕이 또 한마디 했죠, 거들었죠. 네네. 이대로 가면 우리 중국한테 진다.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탄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도이치방크 최근에 이런 그 AI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큰 손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이제 IB잖아요. 이제 네. 투자은행으로서 실제로 자기 돈도 많이 넣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이거 혹시 그 적어도 채권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지하자. 그래갖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숏을 일정 부분 가져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요 세 가지 뉴스가 사실은 이제 AI 버블론, 거품, 그 다음에 고점론 이제 이런 것에 주요 근거로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제 나왔던 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팔아서 오픈AI에 넣는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오픈AI가 정말 좀 잘 될 수도 있겠는데 기존에 들어갔던 돈도 생각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IPO가 뭐 언제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쨌든 그 반응이 나올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이전에는 AI 투자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했던 시기는 이제 지났고 확실히 이제 깐깐한 눈으로 쳐다보게 됐다. 그리고 어제 실질적으로 코어위브라는 엔비디아가 또 네. 열심히 IPO 상장도 도와주고 네. 매출도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는 코어위브가 매출이 그러니까 2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6% 이상 빠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매출이 2배가 됐는데 작년 대비 작년 대비 거의 그러니까 2배가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적자 폭이 예상보다 조금 더 크긴 했는데 이자 비용이
엄청 커요, 사실은. 아하. 예, 그래서 이 회사 빚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내 갖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경계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 돈,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라 하죠. 내가 돈 벌어 갖고 이걸 투자하는 거에다가 일부 더 빚내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오조리 이 모든 거를 빚내서 하는 거. 이거 이따 얘기했지만 오라클도 그렇고 네, 포울뷰도 네.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확실히 좀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깐깐한 눈으로 보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 아까 말씀 주셨지만 1, 2, 3등 시가총,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S&P 500의 업종으로 보면 1등이 헬스케어 2%대 올랐고 2등이 에너지 네. 유가 올랐고 1.6% 올랐을 겁니다. 3등이 필수 소비재 이게 한 1.3% 올랐거든요. 요 세 개가 올라가는데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한 거는 뭐 헬스케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사실은 페덱스 주가 어제 실적 아하. 전망하면서 어제 예. 처음으로 매 분기마다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다음 분기 얘기하다가 4분기는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AI만 종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을 보자. 예.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좀 희한한 게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만 좀 많이 올라서 거기에 그렇더라고요. 조금은 이게 마음 편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 분야가 올라가면서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는 그나마 좀 시장이 너무 집중되는 것이 분산되면서 레벨업 될 수 있는 또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또 간밤에 빅테크 내에서도 애플은 올랐는데 맞습니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그 AI 캐펙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의 또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른 감도 있고. 예. 약간 AI 그러니까 테크 기업 중에 벅셔 해서웨이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현금 그렇죠. 미증이 엄청난데. 맞아요. 그러니 이제 그 뉴스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임선우 아나운서가 글로벌 비즈에서 처음 소개했던 두 개가 다 그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특히 메타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면서 얘들이 지금 감가상각을 갖다가 좀 이렇게 늘려서 하다 보니까 이 이익을 좀 부풀리고 있다. 심지어 한 20%, 25% 정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거. 뭐 마이클 버리의 판단이기도 하고 감가상각이 회계상 기업의 자의적으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 하고 곧이은 두 번째가 AI 기업들의 회사채하고 이 회사채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코아위버처럼 빚 많은 기업들. 지금 다우도 다시 한번 보니까 다 그래요. 오른 게 뭐 맥도날드 2.6%, 뭐 월터 디즈니도 2.3%, 나이키가 3.8%.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 전부 빅테크 기술주 AI 하다가 거기는 현재는 조금 더 확인하고 그동안 약간 소외되거나 안 봤던 쪽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순환하고 있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또 이제 19일 미국 시간으로 19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또 좋게 나오면 네. 또 다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뭔가 좋은 코멘트들이 나오면 예. 좋은데 오늘 또 그래서 AMD 애널리스트 데이거든요. 맞아요. AMD 데이. 예. 예. 근데 어제 사실은 그게 미리 조금 되면서 장기 성장률을 되게 높게 보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네. 어제 AMD 주가는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에 하던 말을 되풀이해서는 확 안 올라갑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못 듣던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거를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소위 이제 미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예. 듣기를 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윤여삼 메리츠증권 네네. 그 나오셨을 때 제가 환율 질문을 했을 때 이러니까는 이게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약세다 보니 이게 사실 미국 쪽으로 달러 자산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 했더니 그 심리가 최근에 환율 흐름을 더 부추긴다는 거예요. 전 동의합니다. 예, 네네. 예. 그 최근에 환율이 어제도 보니까 하루 만에 11원 가량 그래요. 이제 뭐 6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죠. 예, 이거 네. 환율 흐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저는 기본적인 것은 약달러 그다음에 나머지 통화 강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한 7월 초까지 맞았죠.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네. 7월 이후에 지금 많이 이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데 특히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우리 원화, 일본 엔화, 대만 달러 이 세 개 모두가 7월 초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서 저 위에 있습니다. 맨 위가 지금 한국 원화, 하늘색이 일본엔, 대만 달러, 그 아래가 이제 유로화거든요. 이제 유로화 대비로는 여전히
사실은 달러 지수는 약세입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로도 달러 지수 자체는 한 7% 약세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아시아 통화 자체가 대표님, 일단 차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좀 내려올 때는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들 강세. 강세. 내려올 때는 네. 달러 약세. 예. 달러 기준인 거죠. 예, 저게. 달러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 원화도 사실은 1,400원, 1,500원 하면 이제 약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화가 예,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변화율이니까 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국 원화가 1,300원에서 1,400원, 1,500원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본 엔화 약세가 나 이제 대만 달러가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달은만 놓고 보면 한국 원화가 조 안에서도 가장 좀 위로 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원화 약세가 제일 가파르다. 예,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원화가 한 2% 올랐고요. 나머지 대만이나 일본 얘는 1%한 중반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왜 같이 우리나라만 최근 한 달 사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고민을 저도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정말로 열심히 매매를 하기 시작했구나. 정말로.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크게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옆에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월 평균 저 왼쪽 이게 기본적으로 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저 밑에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니까 대략 한 15억 달러 월 한 15억 달러 이게 10억 달러, 150억 달러 전후로 거래를 하는데요. 예. 150억 달러 정도를 거래하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와서 작년부터 올라오게 돼서 올해 상반기에는 260억 달러 평균. 그것이 7, 8, 9 정도 비슷하게 오다가 지금 10월만 보시면은 400 거의 50억 달러, 460억 달러. 거의 2배 올라갔습니다. 거의 네. 2배. 그리고 어제까지도 제가 저거는 98억 달러는 월요일자 기준인데 오늘 새벽에 어제 것까지 체크해 보니까 110억 달러 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그러니까 10월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한 절반 수준을 이번 달 들어와서도 지금 거의 그러니까 3분의 1만 기간 지났는데 거의 절반 수준까지 하니까 아마 10월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300억이나 400억 달러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서학개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수요가 해외 투자하려면 달러 수요가 늘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환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일부 요즘엔 좀 자극적으로 해서 무슨 IMF하고도 비교하고 뭐 이러시는데 그건 진짜 이건 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네. 왜냐하면 2008년이나 그때 올랐던 거는 우리나라 달러 부채가 늘어서 문제가 됐었던 그래요. 거잖아요. 네. 달러 부채가 네. 문제였는데 지금 이거 해외 나가 있긴 하지만 우리 달러 자산입니다. 그러니. 그렇죠. 예, 우리 돈이에요. 이거 예. 남의 돈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달러로 바뀌어 있을 뿐이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해서 나온 일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0월 달 들어서 사실은 트럼프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서학개미들이 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맞아요. 예,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공격적으로 10월 달에 플레이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외화벌이에서 또 1등 곡신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소장님이 왜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나고 보니까 진짜 미증 씨 같은 경우는 4월이 저점이었고 네. 그때 만약에 매입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꾸준히 들고 계시면 지금 수익이 한 2배, 3배 나신 분들 꽤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개인 투자자가 막 너도 나도 주식하면 이거 버블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과거에 그런 게 이제 증권사 객장에 예. 누가 나타나냐. 누가 나 이제 보통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옛날로 따지면 90년대는 뭐 그러니까 아기를 등에 업고 나타난 어머니 뭐 이런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제 종교인들 최근에 기사 한번 살짝 봤습니다. 스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열기가 뜨겁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이유로 말씀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잘해요. 네.
지금 사실 기관들부터 잘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데.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서학개미가 그 미국의 개인보다 더 잘합니다. 미국 개인보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더 잘한다. 예.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한테 물어봐라.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재밌는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아카디안이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요 그래프를 하나 기준으로 해갖고 보고서를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서학개미를 찬양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보시면 저 맨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 지수 투자하는 ETF고요. 제일 붉은색 선이. 수익률이. 예, 근데 그 위부터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짙은 예. 파란색이 급등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많은 종목들. 아. 거꾸로 이게 밈 투자가 이제 세졌다는 거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대 공매도 있으니까 발끈해갖고 네. 레딧에 모여갖고 투자 많이 해갖고 역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게임스탑 사태라고 기억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선이 이제 미국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걸 이제 쫓아가는 ETF가 소피 소셜 50 ETF입니다. 예. 그리고 저 위가 맨 위에 회색이 뭐냐면 회색이 아니고 약간 황토색 비슷한 거. 예, 맨 제일, 위에. 어쨌거나 제일 위에 거. 맨 위에 우리 이게 한국 개인들이 선호하는 거. 이게 지금 삼성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ETF가 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 지금 그 한국 예탁원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 종목들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맨 위에가. 맨 위에가 우리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 잘한 게 뭐냐면 1등이 뭐냐면 테슬라, 네. 2등이 엔비디아, 예. 3등이 제 기억에 팔란티어. 뭐 하여튼 다 이런 AI 위주로 많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한 굉장히 5등까지. 괜찮은 종목들. 근데 그걸 거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이번 AI 장세에 정확히 맞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당연히 서학개미가 미국 투자에서도 역시 한국은 K 미국 투자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 아카디안에서 이제 재밌는 건 뭐 이걸 왜 얘기했냐면 네. 이건 또 다른 버블의 징후다라고 이제 아, 버블 징후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버블이 됐을 때 개인들이 잘했었다 사실은 항상 개인들이 앞서 나갔었던 시점이 포인트가 나왔을 때마다 이거는 2000년도에도 그랬고 29년도 그리고 현재 요걸 세 개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럴 때마다 통상 개인들이 지금이 당장 버블이 꺼진다는 얘기는 하지만 현재의 장세를 설명할 때 이제 저 그래프를 활용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그러니 저것은 이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싶은 그런 그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네. 항상 저러고 나서는 어떤 시장의 정점이 가까웠을 때다. 네. 그 말씀이니까 양날의 검인데 네. 그리고 말씀하신 뭐 테슬라, 엔비디아, 무슨 뭐 팔란티아 테크 이것만 했겠습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또 끌어올린 게 뭐 아이온큐, 그게 10위 안에 다 뭐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터, 예. 그다음에 아이렌, 그래 오죽하면은 사우스 코리아 파이드 뉴욕 스탁 마켓입니다. 대한민국화된 뉴욕 증시. 그러면서 뭐 보면은 뭐 특히 분봉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코스피화됐다. 우리 저 선수급 형님들이 많이 누님들이 많이 넘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버블이라는 거는 터지기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뭐냐면 이제 그게 부러워서 예. 뒤늦게 쫓아간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선수들은 잘 수익률 내고 빠지는데 말씀 주신 대로 항상 거기에 뒤늦게 쫓아간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버블은 그래서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 예.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어떤 자극적이거나 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달러 자체의 방향성이 애매해요. 예. 글로벌 달러 자체가. 맞습니다. 잘 이렇게 7월 이후로 달러 강세로 왔는데 이게 인덱스 기준으로 100주 모니까 어떻게 할까는 모르겠네. 일단 저항에 부딪히죠. 저항에 부딪히고. 네, 네. 기술적으로 보자면 뭐 200일선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고. 예. 그리고 12월에 가서 연준이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걸 시장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다들.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간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으로 갈수록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수급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갔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이슈
있죠. 그러니까 네, 서학개명. 근데 네. 이거는 달러 자산이 늘어서 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혹시 외국인들이 뭔가를 팔고 나가서 이러면 문제인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거라서 너무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또 슬쩍 나오네요. 또 이제 환율도 이제 1,460원대까지 올라서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없으면 뭐 어떡할 뻔했나. 또 국민연금에 또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전략적 환해지 다시 시작하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우리 지난번 봄에 1,480원대 갔을 때 결국 그렇게 해서 바깥에 어지간하면 해외 투자를 하면서도 해지는 안 하고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그러면 나중에 팔고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달러를 파는 매도 해지를 하면 그만큼 환율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얘기가 슬슬 나오니까 여기서 1,500원은 들이대지 마라 하는 일종의 워닝이네요. 그게 슬금 나오네요 또.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꼭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부의장까지인가 그 올랐던 그 여성 그 이코노미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한 2주 전인가 더 이코노미스트의 그 평론을 하나 했는데 앞으로 사실 제일 고민이 뭐냐면 전 세계가 너무 다 미국 자산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꽉꽉 특히 주식 위주로 예.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비교해서 좀 과하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게 잘 가면 현재까지 다행인데 네. 이게 이제 뭐 고점 논란 말씀 주신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갖고 이것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미국만의 당장 미국의 이슈도 되지만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 지금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 국가들도 지금 미국 자산을 다 가득가득 들고 있어서 여기에서 피해를 상당히 볼 거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부채 논란이 부채 때문에 뭔가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주식과 연결돼서 많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을 경기에까지 변동을 줄 수 있는 것 이유가 어찌 보면 미국 주식을 과하게 좀 많이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전 세계 경기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 해지 수요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 자산은 워낙 AI 같은 독점적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갖고 싶은데 달러로 굳이 갖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여전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결국 어느 시점 가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항상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비중을 가져가야지 한쪽에 몰려 있으면 갈 땐 좋은데 반대로 갔을 때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그 경고는 귀담아 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0.28%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4,094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0.6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92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이 두 종목 호가 지금 분위기는 좀 약세가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각각 10만 2,100원, 60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은 2.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8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7만 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7만 8,400원. KB금융은 0.4% 하락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5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D현대중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7% 가까이 올랐고 일라이릴리도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이 3.9%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3만 원.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상승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 로보틱스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HLB가 1%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오늘 2%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4만 8,300원.
펩트론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이벨 바이오도 지금 호가는 10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밖에 삼천당제약 지금 5%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원, 파마리서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지도 궁금해지네요. 뭐 예. 개장전 시세이긴 합니다만 지금 예. 정민이가 소개하신 이 흐름이 개장 초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싶은 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2.46% 예. 빠졌고 그 지수를 구성하는 대다수 종목들 가운데 많은 종목인데 뭐 오른 게 한 2여 개밖에 안 보여요. 엔비디아 2.96이죠. 브로드컴 마이너스 1.8%, TSMC 1.4% 마이너스, AMD 마이너스 2.65, 이런 램 리서치 뭐 4.3%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이니까 오늘 이 와중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우나 뭐나 할 것 없이 미국의 또 이제 헬스케어 내지는 의약, 바이오 이쪽이 또 이제 꿈틀거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심지어 뭐 맥도날드도 올랐으니까. 네. 웬디스는 지금 보니까 방금 기사가 웬디스 나왔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예, 아까 얼핏 기사가 떴던데 미국에 매장 몇 개를 갖다 폐쇄한다더라. 네? 뭐라고요? 매장을 폐쇄한대 웬디스가. 아, 웬디스가. 이게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예, 그렇죠. 그런 거라서 뭐 그러니 오늘은 반도체 두 종목이 지금 힘든 와중에도 동시효과에서 정도는 얘기는 상승 종목 엄청 많은 날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수는 약간 뭐 고만고만하더라도. 예. 그러니 지금 하루하루 색깔이 다르고 너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 또 이게 또 반도체 쪽은 이렇게 하락해서 시작하면 또 언제 또 매수세가 유입될지도 그러니. 모르는 상황이고 예. 예, 요즘 심리하고 수급 싸움이니까 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그러지만, 예. 저기 송 대표님,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2,000달러 나눠줄게 이걸 지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관세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네. 뭐 초고소득자들 제외하고는 미국인들에게 뭐 2,000달러씩 그랬더니만 또 베센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고 네. 우리 이미 통과된 감세 법안을 통해서 아마 그런 식의 효과가 간다는 의미일 거야 이렇게 수습하기 바쁜데 뭐 이거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2,000달러씩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겠죠. 안 되는 건 없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 많은 난관이 있다. 미국도 네네. 뭐냐면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이 정도 하려면 뭐 당연하지만 작은 돈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 이건 트럼프 대통령 뭐 나눠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트럼프 2,000달러 정확히 누굴 상대로 어떤 기준으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건 없었죠. 일단 뭐 던져 놓는 스타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 추정치들에 따라서는 그거를 준다면 코로나 때 상황과 비교해 봐서 대략적으로 적으면 한 4천억 달러, 많으면 한 6천억 달러가 들어갈 거다. 재원이 그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미국 GDP의 올해 GDP의 대략적으로 한 1.3에서 2% 수준입니다. 하하.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지금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6%가 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거기에다 또 이걸 또 얹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코로나 경기 부양금 1, 2차가 있고 3차가 있잖아요. 저 1, 2차는 트럼프 1기 때 자기가 주고 나왔던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1차 때가 성인 기준으로 1,200달러, 2차 때는 600달러 이렇게 줬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대략 4,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으로 바뀐 다음에 3차 때 21년 3월에 줬을 때 1,400달러 인당, 그 이제 자녀도 다 마찬가지로 이랬을 때 대략 한 4천억 달러가 지금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우측에 보면 근거법들이 다 있잖아요. 1차, 2차, 3차. 1차는 카레스법, 2차는 통합예산법, 3차는 미국 구조 개혁법. 그러니까 다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그 셧다운 지속되고 이런 걸 보시면은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이렇게 질른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주고 싶어서냐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지금 대법원에서 관세 관련된 협상이 지금 그 판결이 예. 불리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앞에 자기가 맨 앞에 서 있었는데 대법원 판사들하고 자기가 빠지고 국민들을 맨 앞에 세운 겁니다. 아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관세 걷어갖고 국민들한테 $2,000씩 주려고 그랬는데 아하. 이거 못 주면 이게 내 잘못 아니다. 아. 대법원 판사들 때문이야.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딱 스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영리하고 어찌 보면 야비한 거죠. 사실은. 돈으로 어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대법원과 압력을 넣는 거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만만한 일은 아니고 재정 적자가 꽤 늘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지금 관세 판결에 유리한 고지를 전명하거나 또 내지는 거기에 대한 그 후폭풍을 일정 부분은 다른 데로 돌리려는 목적이 여기에서 이중 포석이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저 1차 지급할 때 저 근거법을 갖다가 아까 CARES 법 예. 송 대표님은 카레스법이라고 예. 읽어주셨는데 제 기억에 그때 케어스라고도 했어요. 원래 마치- 사실 케어스죠. 그걸 예, 약간 편식한 거죠. 약간 차용한 거죠. 뉘앙스가 예, 그러니까- 뭔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쵸. 국민들을 갖다 케어한다는 맞습니다. 느낌이네. 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런 거 할 때 국회 통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결정하나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보통 추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예. 결국 국회하면 통과해야 되는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좀 뭐랄까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의회 통과가 필요하긴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네요. 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다우는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전일 많이 올랐던 AI 관련주들도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부동산 쪽도 소외되었던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해줬고 다우가 올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오전 오후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2% 소폭 하락합니다. 4,097, 코스닥은 0.7% 올라갑니다. 890선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떨어집니다. 10만 3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2.4% 하락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SK하이닉스 6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흘 만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 올라갑니다. 47만 6,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0.5% 올라갑니다. 27만 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합니다. 7만 8,6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5% 상승합니다. 96만 3천 원. KB금융은 좀 떨어지고 HD현대중공업은 54만 2천 원으로 1.5% 상승세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3%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52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모두 상승합니다. 각각 15만 4,400원, 9만 4,6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40만 1,000원이고요. HLB도 1.3% 올라갑니다. 리가캠바이오가 2.5% 올라갑니다. 14만 8,900원. 펩트론도 4% 강세고요. 27만 7,500원. ABL바이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0만 600원. 삼천당제약도 3% 오름세고 파마리서치도 44만 6,500원으로 1.4%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제약바이오 쪽 그 중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 흐름 좋습니다. 일동제약이 지금 7% 이상 강세입니다. 2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6% 이상 올라갑니다. 28만 2,000원. 한미약품도 4.9% 상승합니다. 47만 6,500원, D&D 파마텍도 3.9% 상승세 29만 1,500원. 그리고 대화제약 블루엠텍, 이 가운데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올랐거든요.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인벤티지랩도 4% 올라가고요. 올릭스도 3.8% 강세입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나이백, HK이노
이노엔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밖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나요? 지금 뭐 조선 쪽도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지금 대한조선이 3.9% 상승합니다. 62,200원 선이고요. HD현대 미포도 지금 4% 상승합니다. 218,500원.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도 상승세고요.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도 각각 2%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좀 올랐죠. 정유주도 흐름 좋습니다. GS, SO일 각각 2%에서 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라든지 STO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역화폐 쪽에서는 이제 갤럭시 머니트리가 6%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일부 종목으로만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72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57억 원, 19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투자자가 233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23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달러 환율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2원 30전 하락한 1,4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양봉, 아직까지는 낙폭 그래도 좀 빠르게 줄여내네요.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네요. 예. 저는 느낌에 네. 살짝 이제 그동안 약간 올라오더라도 좀 덜 올라왔던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리는 느낌이네요. 네, 코스닥 벌써 1% 가까이 왔잖아요. 맞아요. 상승 종목이 지금 1,000개가 넘고 예. 이 분위기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한 1,200개, 1,300개 상승 종목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조금 이제 투심이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코스닥 중에 뭐 없나 하면서 이제 또 가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지금 뭐 니케이는 살짝 또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합니다만 뭐 어차피 나는 길게 끌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이제 또 생업에 또 아니면 뭐 다른 그거 하시든 그걸로 가는 거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겠네요.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변동성이 오전에 제일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 거리량도 엄청 지금부터 한 많이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바짝 하고 잠시 또 나가서 뭐 이렇게 쉬어다가 그렇죠. 오고. 약간 브레이크 타임 갖고. 예, 그러니까. 저 미국 경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그 시각들이 약간 달라요. 뭐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양극화가 심하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라면 네. 2,000달러 주고 싶으면은 이 차트를 들이댈 것 같습니다. 어떤 차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 한번 라스베가스 얘기하셨고 예. 우리 자체 특파원도 한번 파견하셔서 확인도 하시고 분장실. 우리 분장실 우리 박사님. 네. 네. 근데 이제 제 메이크업 담당.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동네를 갔다 오셔갖고 못 느끼게 오신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의 신규 일자리가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긴 거다. 일종의 이제 나머지 주에 대한 바로미터다. 첫 번째 선행 지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그 라스베가스 관광청 같은 데 있죠. 거기서 이제 방문객 수를 체크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거 3개월 이동 평균을 가지고 차트를 그린 게 이제 붉은색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짙은 검정색 선이 실질 GDP 성장률 차트 두 개를 보이면 일단은 지금 코릴레이션이 되게 비슷한 거 같죠. 똑같이 움직이는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붉은색 선이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하향해갖고 지금 어디 수준까지 내려왔냐면은 마이너스 9%까지 내려왔는데 네. 이게 코로나 때야 뭐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때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은 2008년도, 2001년도 미국의 공식 침체 수준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 방문객 감소율이 커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상위 한 10% 정도만 지금 부자가 돼서 주식 때문에 소비를 잘하고 있지 나머지들은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여행 가면 라스베가스들은 다 한 번씩들 가시고 기업들도 사실은 가갖고 뭐 컨퍼런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든 것만은 분명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트고요. 그게 아까 앞에서 봤듯이 검정색 그 실질 GDP 증가하고 상당히 같이 움직인다. 그럼 이게 최근에 우리가 GDP 네. 나오나 이런 거 보면 막 4% 성장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미국의 지금 올해 성장률은 뭐가 받치고 있냐? 소비가 아니고 네. AI 투자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AI 투자한 게 라스베가스에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는 확실히 빠르게 좀 둔화가 돼 있지 않은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웬디스 말씀 주셔갖고 그렇죠. 지난주에 사실 드려드리려고 했던 차트가 오늘 제가 또 갖고 왔는데 레스토랑 ETF. 레스토랑 ETF. 예, 그게 있습니다. 근데 되게 소규모 작은 소위 섹터도 아니고 테마 ETF죠. 사실. 예. 그거 보시면 붉은색 선이 이츠라고 이 티커가 이츠입니다. 네, 잘 줬죠. 먹어라. 예, 먹어야 이츠죠. 되니까. 이츠. 예. 그래서 레스토랑 ETF가 있는데 S&P 500은 여전히 잘 갔는데 레스토랑 ETF는 8월 달 이후에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웬디스 같은 데가 당연히 여러 개 폐쇄를 한다는 이유가 어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성장은 과거의 흐름하고는 혹시 It's time, it's different 맞긴 합니다. 네. 이건 지금 투자로 가고 있는 장이지 네. 사실은 소비로 가고 있는 장은 아니다. 예. 이게 되게 좀 양극화돼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모든 게 다 AI에 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모든 예. 게. AI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주가 올라가고 그걸로 주가가 올라간 주식 때문에 상위 10%들이 소비를 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AI 투자가 그래서 지속돼 줘야만 미국 경기가 버텨주지 역으로 말하면 그것이 슬로우다운하면 생각보다는 나머지들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거기에서는 그 반응이 더디게 오다는 격하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차트 두 개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AI 투자는 열심히 우리가 관심을 갖되 경계심도 늦추면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도 최근에 미시간 소비자 심리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발표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 지표가 발표한다니까 소위 네. 이제 민간에서 발표된 맞아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뭐가 나왔냐면 53인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53이 언제적 수준이냐면 지난 50년 중에 그 수준이 나왔던 게 1981년도에 한 번. 그다음에 2008년인가에 한 번. 딱 네. 두 번 있고 이번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엄청 지금 10월, 11월 달 수치가 저걸 평균하면 한 53 정도 지금 되거든요. 이게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볼 게 그 안에 질문을 합니다. 컨퍼런스 네. 보여서 질문 그때는 너 직업 찾기 쉬워 어려워 질문하듯이 여기는 향후 12개월 동안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질문을 하거든요. 네. 올라갈 것 같아에서 내려갈 것 같아를 뺀 값이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거에 통상 한 6개월 정도 실업률을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실업률 자체가 아까 차트 한번 다시 열어봐 주시면 11월 달 들어갔고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위로 완전 쫙 올라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동안 실업률이 늘어날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라는 대답이 훨씬 많아진 거죠. 예.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검정색 선인 실제 실업률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그대로 현재 이런 상관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내년도에 사실은 실업률이 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강하게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예. 정부 지표 이번에 뭐 10월 달 고용 지표나 이런 것이 발표될 텐데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도 걱정이고 지금 고용도 걱정이고 양쪽에 상당히 끼어 있어 갖고 차라리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보고 차라리 2,000달러 네가 좀 풀어라. 나보고 자꾸 니나 하지 말고 나는 물가 잡기 위해서 그냥 유지할란다. 뭐 속마음하면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 거품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빅테크 부채 시장에서 큰 손으로 등극했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미국 경기는 AI 투자로 다 버티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예. GDP를 이루는 다양한 투자들에서 대부분 GDP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이걸 쫙 끌어올린 게 붉은색 선 이게 AI 투자거든요. 네. 근데 이 AI 투자를 이전에는
지금 차트가 있네요. 네. AI 비거주형 설비 투자. 이것이 빨간색 선이 남들하고 상대가 안 되게 완전히 혼자 위로 지난 2년간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비거주용 설비 투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집에다 투자하는 걸 레지덴셜 인베스트먼트라고 이게 넌 레지덴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거주니까 상업용 뭐 이런 것 기타 등등.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뭐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비거주형 설비 투자가 이렇게 우상향 완전히 한 것이 소위 이제 멱살 잡아갖고 좀 마이너스 성장하려는 GDP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는 내 돈, 여윳돈으로 한 2년간 하다가 네. 올해 들어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빚내서 이제 투자가 그렇죠. 예.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등급체 내에서 비중에서 원래는 은행이 상위권이었는데 최근에 은행은 크게 돈을 안 빌리는데 네. AI 관련주들의 비중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회색선이죠. 전체 지금 투자 등급체의 발행은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그 인덱스의 비중이 14%로 지금 완전히 우상향을 했죠. 그래서 완전 큰 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 회색깔 선으로 나타나는. 예, 회색깔 선이 비중이거든요. 우측에 네. 보면 14%고 은행은 지금 11%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검정색 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돈 빌리는 시장에서 부채 시장에서도 완전 큰 손으로 등극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꿔줄 데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AI 쪽에서 열심히 빌려가니까 신나게 빌려줬다가 네. 어느 순간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이 서서히 이제 최근 들어서 들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오픈 AI CFO 정부 보증 얘기 나오니까 다들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AI 종목들 내에서 어제 코어비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부채를 상당히 이제 소위 그 도끼눈을 뜨고 이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송 대표님 일본이나 대만 쪽도 좀 살펴보십니까? 저는 이제 네. 이렇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하루하루 일봉으로 겹쳐봤을 때 제일 우리 코스피하고 흡사하게 가는 게 니케이고 대만도 그렇고 나머지 이렇게 뭐 중국이나 뭐 인도 뭐 다른 신흥국들은 좀 우리하고 패턴이 다르죠.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미국 S&P나 나스닥하고 겹치더라도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동양 3국, 우리 일본, 대만은 굉장히 흡사한 데다가 환율도 딜러들은 사실 지금 달러인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달러인 위로 가면 같이 한번 롱 한번 잡아보고 밀리면 팔고 해서 일본을 계속 살피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이제 뭐 우리하고 같이 거의 왔습니다. 네. 최고치예요. 네. 한번 좀 최근에 한번 주변 그걸 보셨나요? 일차적으로는 당장 아마 그 12월 달에 있을 BOJ BOJ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지금 뭐 다카이치 총리가 좀 압박을 넣었잖아요. 정부하고 보조 맞춰라 이러면서. 예.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에 그게 다카이치가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 일본의 재무부의 그 소위 관료들은 네. 소위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 늘공들. 예. 그러니까 일본의 늘공은 파워풀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파워풀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 월요일인가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BOJ의 그 주요 그 총재들이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은 무르익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때 참석했던 재무부 고위 관료도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둘이 이제 BOJ랑 일본 재무부가 서로 합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그리고 실제로 베센트도 원하잖아요. 금리 인상하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 12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생각 이전보다는 좀 높아진 거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지금 10년물 금리가 역대 최고치 뚫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아까 말한 다카이치를 믿고 지금 니케이는 우상향을 했는데 이게 BOJ가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거는 약간 니케이한테는 썩 굿시건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앞서 그 얘기 조금만 더 좀 결론을 듣고 싶은데 그 결국에는 이제 AI 기업들이 빚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또 회사채 발행도 하잖아요. 아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회사채 발행 수요 자체는 또 괜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며칠 사이에 확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주 전까지만 해도 줄 서 갖고 나 내 돈 좀 가져가 예. 막 이랬는데 네, 예. 그래서 막 몇백억 달러 쉽게 빌리고 네. 그런데 최근 한 2주 사이에 확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가 가장 큰 변화가 있냐면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진 기업들은 이게 그 소위 채권자들이 빚은 그러니까 돈은 빌려줬는데 받을까 못 받을까 겁이 나잖아요. 그럼 보험을 드는 겁니다. 네네. 수 있습니다. 예. 그 보험 상품 이름이 CDS거든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 예, 네. 맞습니다. 네. 신용 부도 수압.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보험에 해당하는 데가 혹시 부도 나면은 내 거를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에 나는 저 사람한테 그 보험료를 내는 거죠. 예. 그 보험료를 CDS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 스프레드가 지금 오라클 기준으로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얀색 선이죠. 지금 82bp.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투자 등급체의 중간값은 54bp. 보시면은 올랐네요. 완전히 예. 올라섰잖아요. 근데 어제 그 발표된 지금 주가 박살난 코어위브는요. 코어위브. 예. 510bp입니다. 5% 스프레드가. 5% 이상 더 내라. 예. 510bp입니다. 저긴 80bp인데 네. 심각하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코어위브의 넷데투 에비타라고 그래서 순부채가 그 회사의 연금 흐름 대비하고 몇 배, 한 6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최대치가 4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회사는 이 현금 흐름에 말리면 바로 부도날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어도 AI 투자 중에 엠포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오라클이나 코어위브처럼 빚내 갖고 지금 막 공격적으로 투자한 데들은 채권 시장에서 정말로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AI 종목이 나중에 이 장을 지나서 다시 올라갈 때 똑같이 다 같이 갈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옥석이 있겠다. 가려지겠네요. 예, 이제는 좀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그렇게 되면 상승 폭도 조금은 이제 서로 간에 완전히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